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AWS 클라우드 기초 강의 EC2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EBS와 스냅샷 그리고 AMI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서버를 보면은 이제 컴퓨팅과 하드디스크, 이제 랜카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EC2도 마찬가지로 컴퓨팅을 담당하는 인스턴스와 하드디스크에 해당하는 EBS 그리고 이제 랜카드에 해당하는 ENI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하드디스크를 담당하는 EBS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뭐냐면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의 약자예요.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는 AWS 클라우드의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사용할 영구 블록 스토리지 볼륨을 제공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영구 블록 스토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이고 블록 스토리지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구적이지 않은 저장 장치도 많이 있다는 거고 블록 스토리지가 아닌 저장 장치도 있다는 거예요. 자, EBS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가상의 하드드라이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있는 하드드라이브와 정확히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가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가 종료되어도 계속 유지가 가능해요. 즉, 인스턴스랑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같이 묶어서 생각할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인스턴스가 종료돼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인스턴스와 EBS 스토리지는 네트워크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는 하나의 컴퓨터 안에 이제 뭐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하드디스크가 다 같이 들어있겠지만 EC2는 그렇지 않고 연산을 담당하는 인스턴스 그리고 저장을 담당하는 EBS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랬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 인스턴스 연산을 담당한다고 했죠.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 요걸 같이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 컴퓨터가 같이 뭉쳐있다면은 CPU라든지 램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를 뜯어 고쳐야겠죠. 그럴 필요 없이 네트워크로 묶여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스턴스에다가 이렇게 네트워크만 변경시켜도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그 반대로 다운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묶여있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인스턴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EBS를 계속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컴퓨터가 여러 하드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인스턴스도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브, 즉 EBS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붙이기만 하면 돼요.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래서 EBS와 인스턴스가 네트워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정지 후 재기동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산을 담당하는 인스턴스가 정지되더라도 이 EBS는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스턴스를 다시 올리면은 다시 이제 컴퓨터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스턴스가 이제 필요 없다 아니면 쓰지 않을 때는 정지시켜 놓으시면은 인스턴스 요금을 내지 않고 EBS 요금만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EBS를 여러 EC2에 정착이 가능해요. EBS 멀티 어태치라고 하는데 이 기능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기능 정도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루트 볼륨, 즉 부통 볼륨을 사용할 때는 EC2가 종료되면은 같이 삭제가 돼요. 이건 디폴트 기능이고요. 설정을 통해서 EBS만 따로 존속이 가능합니다. 즉 EC2가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저희가 묶어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EC2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삭제를 할 때 같이 삭제가 되는데 저희가 따로 체크를 한다면은 EBS를 계속 살려둘 수가 있어요. 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EBS를 보관하는 방법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알아볼 예정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같이 필요가 없으면 같이 죽여놓는 게 요금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EC2와 같은 가용 영역에 존재해요. 저희 가용 영역이 뭔지 배워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EC2와 같은 가용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EBS를 생성하고 이제 EC2를 따로 생성해서 서로 붙이려고 그러는데 붙일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가용 영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같은 가용 영역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 5가지 타입을 제공을 하는데 범용 타입이 있고 프로비저닝된 IOPS, 스루프 최적화, 콜드 HDD, 이렇게 마그네틱 이렇게 5개의 종류로 나와요.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타입이 있고 EBS도 EBS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범용 타입은 GP3, GP 이건 제네레이션이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올라가겠죠. AWS는 계속 새로운 걸 내놓으니까. 범용 타입은 GP 시리즈고요. 용량은 이 정도. 목적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써요. 일반적인 범용적인 거고
프로비전된 IOPS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많이 쓰입니다. 보시다시피 맥스와 IOPS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스루풋 최적화는 이제 스루풋이 굉장히 높은 어플리케이션들. 그래서 뭐 이제 IOPS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같이 써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걸 고르시면 되고, 네, 콜드 HDD가 있고 그다음에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네, 콜드 HDD는 굉장히 싼 대신에 IOPS가 굉장히 낮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그네틱은 예전에 쓰던 거, 이제 가장 싸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나머지는 다 SSD인데 요거 두 개는 이제 하드 디스크이기 때문에 확실히 느리죠. 그래서 자주 쓰지 않거나 뭐 백업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GP를 선택하시면 되고, 좀 가격을 싸게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마그네틱을 쓰면 됩니다. 실습을 할 때는 이제 GP를 사용할 텐데, 굳이 만약에 나는 너무 많은 요금을 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마그네틱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BS를 저장하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스냅샷이에요. 이 스냅샷은 뭐냐면은 특정 시간에 EBS 상태를 저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종의 EBS의 사진을 찍어놓은 개념입니다. 사진을 찰칵 찍어놨다가 그거를 원할 때 원하는 시간으로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냅샷을 찍어 놓으면은 장기간 굉장히 싼 가격으로 EBS의 상태를 저장해 놓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제 골라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날짜로 이제 EBS 스냅샷을 찍어 놨다. 그리고 이제 쭉 돌리고 있다가 뭔가 에러가 나서 어제 거를 백업하고 싶다 하면은 어제 날짜 EBS를 스냅샷을 꺼내다가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EBS 스냅샷을 S3에 보관하는데, S3는 아직 소개를 안 드렸지만 S3는 AWS에서 제공하는 파일 저장소입니다. 파일 저장 서비스고요. EBS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증분식 저장이라는 방법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 증분식 저장이 뭐냐면,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딱 하나의 블럭이 이제 뭐 1메가라고 생각할게요. 이제 그럼 9메가짜리가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요.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파란색 블럭이 추가되고, 노란색 추가되고, 삭제되고, 추가되고, 삭제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저장을 하려면은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까요? 여기 9메가, 여기 9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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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들을 다 저장하려면은, 네, 적어도 여기만 저장해도 69, 54, 54메가가 필요하겠죠. 네, 이 상태들을 다 저장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럼 7963이겠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추가된 액션들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변화한 부분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여기를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 필요한 건 이게 1메가로 가정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메가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증분식은 무슨 뜻이냐? 기존에서 변화된 부분만 따로 떼서 저장을 하겠다. 이 하드디스크가 뭐해서 16TB라고 칠게요. 그럼 매번 이제 스냅샷을 뜰 때마다 16TB짜리를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맨 처음에는 16TB가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변한 부분에 내가 1메가만 썼다. 그러면은 1메가 추가하고, 내가 그래서 뭐 100메가를 썼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냅샷을 뜰 때는 변한 부분 100메가가 변했으니까 100메가만 또 이제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용량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자주 뜨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자주 뜨시는 걸 추천을 하고, 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지만 자동으로 이제 스냅샷을 떠주는 서비스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잘 이용하신다면 EBS의 관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MI라는 개념을 배워볼 텐데요. 이 AMI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예요. 뭐냐면 EC2 인스턴스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EC2를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OS라든지 아키텍처, 뭐 저장 공간, 용량,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AMI에다 넣어놓고, 이 AMI는 일종의 템플릿 형식으로 EC2를 실행하기 위한 정보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번에 이제 맛보기를 했을 때 EC2를 실행하기 위해서 AMI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아마존 리눅스가 들어있는 AMI를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 EC2를 실행하기 위한 미리 정보들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서 뭐 조금씩 조절을 해가지고 EC2를 완료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실습 때 해볼 겁니다. 그래서 AMI를 사용해서
EC2를 복제하거나 다른 리전 혹은 계정으로 전달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스냅샷을 기반으로 AMI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MI를 통해서 현재 상태에 있는 EC2를 정확하게 복제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연구자입니다. 뭔가 되게 굉장한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EC2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다른 이제 뭐 동료 연구자들한테 뭐 공유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작업하신 서버에 AMI를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만들어낸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MI 다 담겨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AMI만 복구시키면은 여러분이 완성했던 EC2의 상태 그대로를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라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AMI로 배포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여러 가지 쓰이기 때문에 이 AMI를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EC2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AMI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AMI는 구성은 한 개 이상의 EBS 스냅샷, 네, 스냅샷이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스턴스 저장의 경우에는 루트 볼륨에 대한 템플릿, 이 인스턴스 저장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용 권한, 어떤 AWS 어카운트가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어카운트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블럭 디바이스 매핑,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EBS가 몇 개 붙는지, 무슨 용량으로 몇 개가 붙는지 이런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총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EBS 기반이 있고 인스턴스 저장 기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EC2가 이 EBS와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인스턴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로 연결됐다기보다 이 EC2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 속도를 위해서. 아무래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속도가 느려요. 그에 반면에서 이 인스턴스 스토리지는 EC2 안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단점은 뭘까요? 이 인스턴스가 삭제가 되면은 얘는 무조건 같이 삭제가 돼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EBS는 EC2랑 별개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더라도 얘는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데 이 인스턴스 스토리지, 즉 인스턴스 저장은 이 EC2가 사라지더라면은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구적이지 않은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저장하겠죠. 뭐 캐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꼭 저장할 필요는 없는 거. 저장은 뭐 나중에 S3에 저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인스턴스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서로 AMI가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EBS 기반, 인스턴스 저장 기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EBS는 스냅샷을 기반으로 이제 생성을 하고요. 인스턴스 저장은 이제 S3에 저장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MI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우선 EBS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EBS에 스냅샷을 찍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사진을 찰칵 찍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포함되는 거는 OS, 파일, 시작 권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S3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AMI를 만들 때 이 스냅샷을 기반으로 AMI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EC2를 실행하거나 우리가 원할 때 아니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거나 뭐 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BS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걸 가지고 스냅샷을 찍어서 AMI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EC2 맛보기에서 봤던 그 실습을 좀 더 자세히 하면서 AMI도 만들어보고 스냅샷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EC2 콘솔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EC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전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갔던 거를 자세히 개념을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EC2를 이제 만들려면은 이 아마존 머신 이미지 AMI를 선택을 해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AMI가 이제 미리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스 AMI도 있고 리눅스 AMI도 있고 이렇게 OS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 커뮤니티 AMI를 보시면은 다양한 OS에 다양한 이제 미리 설정된 내용들의 AMI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위한 AMI가 있고 윈도우 서버를 위한 AMI. 뭐 이제 보시면은 또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아마존 AMI.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빠른 티어. 우선 저희는 빠른 시작에 있는 이제 아마존 리눅스 AMI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EC2를 사용할 때 아마존 리눅스 AMI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여기에 이제 AWS에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일단 아마존 리눅스 AMI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VM이 뭔지는 제가 가상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64비트와 AI면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하고요. 인스턴스 패밀리는 이제 T2 마이크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설정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배워볼 텐데 이번에는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제 EBS예요. EBS에서는 이제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범위에 따라서 이제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이 볼륨 유형 설명드렸던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GP를 쓰시면 되고, 네, 좀 싸게 쓰고 싶다 그럼 마그네틱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마그네틱으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종료시 삭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인스턴스가 종료했을 때 이 EBS도 같이 삭제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걸 체크해 놓는 게 좋은데, 뭐 특수한 경우, 인스턴스가 삭제되더라도 나는 이걸 EBS를 계속 보관하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암호화가 가능한데, 암호화 여부는 일단은 EBS를 암호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암호화는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데이터가 암호화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드디스크가 암호화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AWS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EBS를 빼온다고 해도 여러분의 데이터는 안전하다. 그 내용이에요. 데이터가 암호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장하는 것이 뭐 하드디스크에 암호화돼서 저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EBS에 암호화돼서 저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쓰일 때 그걸 암호화시킨 거기 때문에 뭐 암호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께서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태그를 추가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문자로 네임을 적고 이름은 IEC2 적을게요. 자, 보안 그룹은 그냥 디폴트로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네, 이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마그네틱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GP, 즉 범용적인 거를 권장을 한다. 너 이거 계속 쓸 거냐? 네, 물어보는 거예요. 프리티어 가는 고객은 30기가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걸 요구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제가 마그네틱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냥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적당히 이제 키페어를 선택을 하시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EC2 커넥트로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어요. 금방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네요. 그러면은 이 EC2를 연결을 해서 네, 콘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웹서버를 만드는 실수를 그대로 할 거예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수도 권한을 주고 yam install httpd 인스톨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다가 서비스 httpd 스타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index.html 파일을 쓰겠죠. nano www.html 이건 저희가 커스텀한 거기 때문에 hello 치고 컨트롤 S 누른 다음에 yes 엔터.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네, EC2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네, 퍼블릭 주소죠. 퍼블릭 주소를 써서 접속을 하면은 네, 이렇게 헬로 월드가 뜨게 되죠. 여기까지는 저희가 작업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은 이거를 복제해 볼게요. 우리는 간단한 작업을 했지만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뭐 3시간, 10시간 걸리는 여러 복잡한 작업을 해서 이거를 또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복제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인스턴스로. 뭐 프로그램을 깐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걸 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 및 템플릿에서 네, 이미지 생성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이름은 myEC2 클론 적을게요. 뭐 선택사항은 똑같이 하고요. 재부팅 안함을 활성화시키면은 재부팅을 안 시키는데
일단은 뭐 재부팅을 해볼게요. 재부팅 안 시켜볼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태그를 추가하는데 뭐 이런 거 됐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EBS는 방금 전에 만든 볼륨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크기는 8기가에서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타입은 일단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을 누르시면은 요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펜딩이죠. 예, 생성 중이죠. 요 이미지가 생성이 다 되면은 또 영상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MI가 생성이 됐어요. 상태가 available 뜨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 요 myEC2를 똑같이 복제를 해서 만들어 볼게요. 인스턴스 시작을 누른 다음에 나의 AMI를 클릭을 하면 제가 만들었던 네, EC2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타입도 똑같이 선택을 하고 나머지도 똑같이 이제 스토리지도 아까 그대로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태그를 myEC2 네. 그리고 보안 그룹도 이제 디폴트로 선택을 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뜨겠죠. 이걸 마그네틱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키페어 없이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아까 수행을 했던 내용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었죠. 네, 아파치 웹서버를 깔고 뭔가 이제 index.html을 만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 수행한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만 이제 그 웹서버는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웹서버 서비스를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실행하자마자 이제 웹서버 실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접속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초기화 중이고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연결 네. 사용자 유저는 EC2 유저 연결해 볼게요. 네, 정확히 됐네요. sudo s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비스 httpd 스타트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스타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요 EC2 인스턴스 2를 똑같이 이제 퍼블릭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뜨죠. 이렇게 EC2를 복제를 했어요. 저희가 이 원래 기존에 있는 my EC2에서 스냅샷을 만든 다음에 그걸 AMI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EC2로 복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작업하신 내용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복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실전이라면은 이제 그 잘 빌드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엔드 서버라든지 프론트를 하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잘 만들어서 이제 AMI로 만든 다음에 추후 보실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이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이렇게 많은 인스턴스들을 한꺼번에 이제 런칭을 할 때 이 미리 만들어 놓은 AMI를 활용을 하시면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필요한 디펜던시를 넣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하고 이미 이제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바로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MI를 잘 활용을 하시면 백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제, 클로닝,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들은 꼭 종료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비용이 계속 지불되니까요. 꼭 인스턴스 종료를 시키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